네, 안녕하세요. 심학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4월 16일 심학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좀 많이 포근하죠? 이제 완연한 봄이고요. 꽃샘추위가 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좀 심하고 막 쌀쌀하고 그랬는데 이번 주말은 많이 포근했던 것 같고 미세먼지가 있긴 했지만 뭐 그래도 포근한 날씨 덕에 이제 나들이 많이 가신 것 같은데 오늘 뭐 썸네일도 꽃 노란 꽃이죠. 봄마다 이제 항상 사는 꽃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뭐죠? 프리지아, 프리지아 꽃을 좀 사봤습니다. 봄의 느낌이 좀 나는가요? 이번 그 다음 주 전략 요 내용은요 되게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마디로 그냥 시장은 강하다. 강하다, 거칠 거 없다. 그래서 밀어붙여야 된다. 시장이 주는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시장이 이거 과열된 거 아니야? 막 이러는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종목들도 나타나는데 그만큼 시장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냥 끝없이 그냥 쳐버린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 여전히 뭐 대부분의 이제 많은 종목들은 과열된 게 전혀 없습니다. 과열된 게 전혀 없이 아주 이제 상승을 준비한다든지 상승을 이제 시작하려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만큼 작년 내내 주식시장이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안 좋았죠.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안 좋은 증시 중에 하나가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반대죠. 세계에서 가장 수익률 면에서 좋은 증시가 한국 증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한국 증시, 한국 경제가 전 세계 증시에서도 가장 이제 경기에 이제 민감한다든지 트렌드에도 민감한 뭐 성장 트렌드 같은 거 있잖아요. 전기차나 2차 전지나 친환경이나 뭐 바이오, 반도체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추세적인 흐름에서도 가장 선봉대 그리고 가장 탄력적입니다. 뭐든. 우리가 반도체만 보도 그렇잖아요. 메모리 이제 사이클 같은 것들이 선행성을 지니고 또 이제 전기차의 어떤 트렌드 자체도 사실상 한국이 거기에서 차지하는 2차 전지의 지위라든지 여러 이제 부분들을 본다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냥 뭐 실체 없이 그냥 급등하고 과열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체 있고 성장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 오버페이스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성장하는 가운데서 주가는 오버페이스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는 좋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전 세계 증시 중에서도 시총 상위에 포진된 기업들이 향후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의 주역들, 주도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디 다른 증시보다 월등히 좀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도 뭐 시장을 하락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시장은 이제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속성이 있죠. 그만큼 뭐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속에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는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계좌의 신고가를 향한 전략을 집중적으로 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전만 되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가지시는 투자자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 본전 찾는 것 정도까지만 이룰 수밖에 없어요. 계좌 신고가, 그냥 계좌의 레벨럴, 그냥 이제 주식 부자죠. 주식 부자가 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야 됩니다. 바이오가 움직이죠. 바이오라는 어떤 업종의 속성은 정말 무섭죠. 위로 이제 열려 있죠. 항상 어떤 밸류든 어떤 주가의 어떤 속성 자체가 위로 이제 제한 없이 열려 있는 어떤 업종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아래로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아래로가 이제 거의 하단에 도달하고 바닥을 찍었다고 된다면 확신한다면 바이오만한 어떤 또 퍼포먼스와 우리가 계좌 레벨업을 낼 수 있는 업종을 찾기도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어떤 업종의 또 주도주를 빠르게 이제 찾아내서 거기에 집중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필수적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계좌의 신고가를 이뤄내야 됩니다. 그 길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증시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보합입니다.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매퍼적인 어떤 발언을 하고 뭐 그런 우려들도 있었지만, 또 은행주들, 미국의 이제 JP모건부터 해서 은행주들의 굉장히 호전된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실적적인 부분은 또 굉장히 좋은 어떤 분위기를 연출했고요. 지수는 그냥 약보합 정도 마감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0.3% 약세, 다우가 0.4% 약세, S&P 500이 0.2% 약세 정도 마감이 됐고요. 되게 좀 놀란 거요. 유럽의 증시잖아요. 유럽의 증시. 프랑스 증시가 보시면 52주 신고가입니다. 52주 신고가 아니라 역사적 신고가. 그렇죠? 와, 이거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여러 가지 어떤 경기라든지 글로벌 상황들 보면 유럽은 거의 망할 것처럼 그랬잖아요. 막 은행들 지금 막 도이치뱅크 막 이런 것도 이제 쓰러질 거다. CS 이제 증권이 이제 망하고, 뭐 딴 데로 인수되고,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야,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완전히 그냥 나락이네 하면서 이때죠. 근데 그걸 완전히 돌파해서 지금 프랑스 증시가 신고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래서 결국 이제 독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고가 흐름으로 지금 가는 모습을 띠고 있고, 유로 스톡스 50 지수도 거의 신고가죠. 이거는 결국 이제 은행 사태가 결국은 이제 저점을 확인시켜준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결국. 그래서 야,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이제 시장은 턴을 한다는 인식을 줬던 것 같고, 결국은 정부가 다 막는 그런 흐름들, 또 이제 유로스톡스 은행 지수가 여기 보시면 장기 평선 지지력을 굉장히 세게 이제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빠르게 회복하고 이제 돌려 세우는 추세 전환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무서운 어떤 패턴이고, 천연가스 가격이 작년 내내 시장을 압박했잖아요. 이렇게 강세를 띠면서 야, 유럽 경제 파탄 난다. 유럽 난방비 어떻게 하냐? 소비를 부족하겠다. 난방비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난방비 때문에 소비 여력이 급감하겠구나. 그래서 유럽의 경제는 파탄이 나겠구나. 그래서 막 기사 중에 막 독일 국민들이 막 산에 가서 땔감을 구하러 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제가 체크해드린 기억도 있고, 그렇죠. 그때가 이때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가스 가격이 뭐 유럽의 이제 기후도 겨울에 굉장히 이상 고온으로 이 난방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감소했고, 사실 영향도가.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뭐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 때보다 출발 지점보다 훨씬 더 낮은 지점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작년 한 2월이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들은 증시에 지금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방향으로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글로벌 증시의 어떤 흐름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보시면 이제 작년에 야, 이거 원달러면 1,500원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굉장히 이제 부담을 줬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요때 제가 원달러 환율 선물 매수 전략을 이제 좀 소개해드리고, 저도 이제 거기에 좀 실행을 하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 선물 투자로 이제 약간의 뭐 수익, 뭐 큰 수익은 아닙니다. 뭐 해지성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참 제가 생각해도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이제 원달러 환율도 급락하면서 이 어떤 글로벌적인 어떤 위기스러운 사태라든지 금리, 어떤 물가, 이런 어떤 안 좋은 어떤 매크로 환경 자체가 급속도로 바뀌는 것들을 뭔가 선행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하면서 이제 뭔가 좀 달라지구나, 국면이 달라지구나 라는 인식을 좀 줬는데,
역시나 이제 물가도 급격하게 연속적으로 떨어지고 금리도 이제 거의 이제 올릴 만큼 올랐다는 인식들. 그리고 이제 은행 사태가 여기 터졌는데 그런 것들이 정부가 다 이제 막아주면서 그게 또 파생적으로 이제 연쇄적으로 전염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 리스크로 나아가지 않으면서 결국은 여기가 바닥이라는 인식을 시장에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결국은 원달러 환율도 이제 여기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이 나왔는데 재차 이제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흐름이 급속도로 다시 또 강세 흐름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트릭이었죠. 결국은 선물 쪽에서 요때 제가 이제 이거 뭐 문제가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라는 약간의 어떤 의심을 했는데 다음날 걷어들이고 다다음날 다시 또 다 걷어들이면서 이거 트릭이었죠 라고 판단할 수 있는 흐름이 전개됐고, 아니나 다를까 원달러 환율까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여기 이제 중요한 어떤 라인이죠. 예, 요 라인에서 하방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 자체는 지금 시장 우호적인, 그리고 외국인 수급 쪽으로도 우호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든 좀 불트랩 성격의 어떤 흐름들이 변곡 라인에서 나타나요. 예, 파생 가지고서 많이 외국인이 장난질 치는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의 강세를 앞두고서 뭔가 좀 트릭을 썼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장 환경은 지금 굉장히 우리가 의심 없이, 그리고 거칠 거 없이 뭐 2차전지 뭐 과열된 거 종목 그런 거 좀 팔고 그러면 되죠. 그러면 딴 것도 있잖아요. 반도체 바이오 또 올라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다 이제 또 투자를 계속 재투자하면서 주식시장 안에서 수익률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치면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쪽에서의 외국인 수급도 보시면 여기 플러스 이렇게 나와 있죠. 외국인 수급. 그래서 외국인 수급의 그래프도 이렇게 올해 1월 1일부로 시점부터 지금까지 7조 7천억을 외국인이 순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1조 5천억을 순 매도했는데요. 코스피 쪽입니다. 투시는 샀고 사모펀드하고 금융투자. 금융투자는 뭐 단기성이고 약간 좀 차익 프로그램성의 이제 물량이고, 투신하고 이제 연기금 쪽 순매수 들어온 거 의미 있고요. 기타 법인 뭐 자사주라든지 뭐 블록딜이라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굉장히 메이저의 어떤 수급이 우호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개인은 결국은 7조 원 정도를 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식시장이 가는 장입니다. 지금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장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코스닥은 수급이 반대네요. 외국인이 2,900억 올해 들어서 순매도, 기관은 3조 1,000억을 순매도했는데요. 차익 실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은 여기 코스닥에서 그냥 밀어붙입니다. 메이저들이 차익 실현한 물량도 받아내면서 밀어붙이고 있고, 역시나 이제 코스닥은 개인 수급의 중심이기 때문에 뭐 개인이 많이 샀다고 뭐 떨어지고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좀 강한 어떤 수급의 포지션을 보이고 있다. 선물 쪽은 아까 보셨듯이 최근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보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지금 완연하게 바닥은 확실히 지났고요. 뭐 바닥점을 여기서 지났을까 하는데 확률이 높아졌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고, 장기 평선을 뚫고 각도를 세우면서 상승하고, 이런 부분들은 바닥은 확실히 지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매크로단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 기간 동안 그 물가 떨어졌고, 금리는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거의 이제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매크로 환경도 우호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고요. 또 이제 경기적인 측면도 사실 경기 침체 어떤 얘기들이, 압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사람들에게 이제 움츠러들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경제학에서도 많이 쓰이는 용어가 됐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물가가 올라가는 걸 막는 역할을 해준 그런
뭔가 좀 암시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거였죠, 결국은. 그래서 야, 이거 경기 침체 안 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 자체가 결국 이제 바닥은 지난 형태로 장기 평선, 이게 저항이 이제 있는 어떤 라인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매물이 많으니까 이 내려오면서. 근데 이제 시장의 흐름이 생각보다 강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코스닥처럼 이렇게 장기 평선 부근에서 그냥 무시하듯이 그냥 돌파하는 흐름으로 전개되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뭐든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각도를 높이면서 올라오는 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로도 이제 이렇게 엄청난 유동성 퍼부어지면서 이렇게 각도를 높였는데, 야, 이거 유동성이 그래 풍부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각도를 세우면서 올라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데요. 2차전지 특정 종목군이 이제 끌어올린 어떤 역할을 해줬고, 거기에 따른 수급이 이제 다른 업종으로 이제 분산되는 과정에서 지수가 크게 밀리진 않는, 해당 끌어올린 종목이 에코프로 계열이 조정받아도 지수가 그렇게 빠지지 않는 흐름은 결국 그 수급 자체가 주식시장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주식시장 안에서 다른 종목으로 돌려지고 있다는 거, 순환매라고 이제 풀이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주식시장 안에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만 하는, 그래서 이제 계좌의 신고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인 전략들을 펴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리포팅 한번 볼게요. 매주 이제 뭐 주말에 나오는 리포팅인데, 일단 무슨 일이 있는지 정도 체크하는 수준이지, 여기 이제 리포팅 미래에셋 요 이제 리포팅에서 의견을 뭐 듣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 그 점을 한번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크리스토퍼 월런 연준 이사의 매파적인 발언에 이어서 장중 발표된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기존의 3.6%에서 4.6%로 크게 상향 조정되자 하락 전환하게 됐다. 그래서 뭐 크게 빠지진 않았고요. 결국 이제 JP모건이 견조한 실적과 배당 발표를 하면서 7.5% 상승했습니다. 시티그룹도 양호한 실적과 CEO가 시티의 시스템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언급하자 강세를 띠면서 은행주 중심의 어떤 강세 흐름 펼쳐졌고요. 뭐 빅테크 기업들은 약간 좀 혼조권 이제 뭐 보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한국 증시 뭐 좀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좋은 흐름들을 한국 증시도 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큰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다. 어제 제가 이제 토요 강좌 시간에 로봇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풀어드렸는데요. 오늘 여기 이제 뭐 DB증권 리포팅 보면서, DB금융투자인 리포팅 보면서 요 제 생각, 그리고 제가 주도주를 이제 찾을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기도 한데 여기서 좀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는 리포팅이 될 것 같고요. 몽고 기병 전술로 시장 주도주 찾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주도주, 그러니까 이제 결국 주도주라는 게 그 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이제 종목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 나중에 좀 알게 되긴 하죠. 근데 우리가 남들보다 그래도 조금 더 빠르게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이제 기울였는데, 저도 이제 저만의 어떤 주도주를 이제 미리 이제 발견하고 찾아내는 어떤 방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단순히 펀더멘털적으로만, 단순히 뭐 차트적으로만, 뭐 단순히 수급적으로만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의미 있었던 어떤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정성적으로만 판단하는 것도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약간 좀 수치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수익률, 이제 뭐 1개월 수익률, 2개월 수익률, 그런 거 이제 차트에서도 나타나죠. 예, 정배열이 먼저 전환된다든지, 장기 평선을 먼저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다든지, 다른 종목들은 다 밑에서, 장기 평선 밑에서 기고 있는데, 그 업종에서 이 종목은 중장기 이평선을 먼저 뚫고 올려서 지지받고 있네? 이런 것들은 이제 수급적으로 뭔가가 더 강하게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이유가 뭔가 있어요. 찾다 보면. 그러면 이 업종에서 이런 종목이 지금 앞으로 가장 트렌디하게 주목받는 기술을 갖고 있구나. 가장 실적이 퍼포먼스 있게 좋아지구나. 야, 올해 예상되는 게, 야, 매출이 100% 증가할 걸로 예상되겠네. 예,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펀더멘털이나 정성적으로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차트나 수급적이나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차트 심리 이론적이나 이런 것들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제 다각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압축되는 종목들을 발굴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어떤 분석해드리는 그런 과정들을 유튜브 통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코스모 화학, 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기업들, 또 이제 보로노이 같은 거는 이제 신규 상장했을 때부터 이제 탑픽, 이제 요 종목은 차후에 대시세 분출에 잠재력을 갖고 있는 바이오 주식이라는 그런 강조를 꾸준하게 제가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주도주들을 남들보다 빨리 포착하고 잡아내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필터, 기준들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한번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승장에 접어들 경우 그 내부적으로는 주도주를 갖추게 된다. 통상 주도주는 상승장 동안 여러 종목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여기서 몽골 기병 전술을 이용하여 주도주를 찾아낼 수가 있다. 몽골 기병, 예전에 저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역사에 관심을 많을 때 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를 볼 때 이들의 이제 전술들이 굉장히 특별했어요. 여기서 이제 그건 안 나와 있는데 그 기억나는 것 중에 우리가 기병들이 가가지고 적들 있잖아요. 예, 몽골 기병들이 갈 때 이 몇 개의 어떤 이제 이 그룹핑을 해가지고 최대한 화살을 많이 가져가서 한꺼번에 쏘아버리고 얘들이 바로 장전 안 하고 바로 돌아서 선회에서 뒤로 갑니다. 그럼 얘들도 이쪽 팀도 이 팀도 이제 최대한 많은 화살을 이제 장전해 놓고 한꺼번에 쏟아붓고 다시 또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장전하는 시간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전술도 있었고, 하여튼 몽골군의 전술이 굉장히 대단했어요. 그거 볼 때 놀랬는데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게 그들의 군대 이동 방식이다. 과거 징기스칸의 몽골군은 적을 향하여 이동할 때 여러 경로를 통해 움직이는 종진 형태를 취했다. 이처럼 종진하던 몽골군은 적의 핵심 지점에서 합류하여 집중 공격을 가했다. 뭐 종진,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했다가 핵심 지역으로 이제 모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 핵심 지역으로 합류해서 집중적으로 가는 거죠. 적군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받은 후에야 몽골군의 집결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병력을 모을 시간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몽골군은 신중하게 정찰하면서 나뉘어 전진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뭉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저는 이제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이분 이제 인문학적 소양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런 패턴이에요. 기병 분단이 막 여기도 해서 이제 핵심 지역을 이제 포착해서 그쪽으로 이제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군은 이게 어디 집결해가지고 있는 걸 발견하면 그쪽으로 이제 타겟팅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몰려오니까 어디서 집결해가지고 대응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많은 종목들이 이제 예를 들면 2차 전지 업종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이제 뭐 보고 있거나 관심 종목 두고 있잖아 매수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최근에 이제 보니까 12개월 누적 수익률이 높은 상위 20종목 보니까 이 한 10종목 중에서 5종목 정도가 정배열 전환이 되어 있네?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수익률이 높았겠죠. 누적 수익률이 12개월짜리가. 근데 12개월 누적 수익률이 높은 상위 15종목으로 다시 또 압축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이제 정배열인데, 정배열 10종목 중에 5종목 정도가 주요 관심주 10종목 중에 정배열 종목이 5종목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필터를 했는데,
이 5종목 중에서 2종목이 장기 평선 위에서 위치하고 지지를 받으면서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더라. 그러면 이제 이게 주도주의 가능성이 높고 그런 종목군으로 소수 집중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도 그런 쪽의 기업, 코스모 화학을 이제 발굴해가지고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소개를 드렸던 거죠. 결국은 바닥권에서 이제 특정 집단의 어떤 매집의 어떤 패턴들이 너무나 명확히 나타났고, 그리고 그 가격대 라인에서 지지력을 보이는 모습은 이제 이쪽에 대한 수급, 메이저 수급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관리되어진다는 흐름들, 그리고 장기평선 부근에 위에 위치하면서 닿지도 않고 조정시, 이런 흐름들은 엄청난 수급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과 2차전지 업종 안에서의 어떤 그 포지션, 이런 것들을 볼 때 향후의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 포지션을 굉장히 강조드렸죠. 그래서 굉장한 어떤 퍼포먼스의 상승을 냈던 주도주죠. 주도주의 흐름을 냈던 모습들, 코스모 신세도 같은 계열의 흐름들을 내어줬고요. 아까 이제 또 말씀드렸듯이 또 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제 또 많은 유망 바이오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또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강했고, 그 중에서 단연 저점 대비 최근 저점 대비 2배가 올라온 보로노일 같은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이 기업을 계속 이제 탑픽권의 어떤 종목을 꼽아들었던 그런 이유가 명확했고, 그런 종목군들, 또 ABL바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장기 편선 부근을 최근에 돌파했죠. 다른 바이오 기업들 대비해서도 아주 우호적인 어떤 흐름을 내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오 업종 내에서 가장 우리가 주도주군이라고 칭할 수 있는, 아까 그런 어떤 논리, 아까 그 리포팅에서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 때는, 명확하게 이제 주도주군의 어떤 흐름이 다른 쪽에 이제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바로 그 미용 덴탈 쪽입니다. 미용 쪽에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보시면 루트로닉,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업종 내에서,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 주도주군이 뭔지를 말해주는 건데요. 루트로닉입니다. 52주 신고가 위치, 정배열, 장기평선 지지력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 클래시스 마찬가지입니다. 장기평선 돌파하고 지지력 보였고 정배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신고가 부근의 위치로 올려세우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모두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요. 원택도 마찬가지로 미용 분야의 기업으로 역시나 장기평선 뚫고 올라서 정배열 흐름을 계속 지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갑자기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마감 영상 통해서도 분석해드렸고 정배열 흐름을 내고 있는 것들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또 이제 그 파마 리서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장기 평선 뚫고 돌파하면서 신고가 부근의 위치로 올려놓는 흐름들, 그리고 이제 렌즈 관련된 기업이기도 한데요. 인터로죠. 같은 경우도 신고가의 흐름을 내는 흐름으로 그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 주도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덴티움 같은 종목 덴탈 회사죠. 덴탈 회사. 오세 임플란트는 이제 그 공개 매수니까 제외를 했고요. 덴티움 같은 기업도 신고가의 흐름을 내는 주도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디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굉장히 세게 올라오는 흐름이지만 주도력을 보이는 그런 어떤 위치는 아니죠. 그래서 좀 예외적이고, 레이 같은 기업도 신고가 흐름을 내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텍, 굉장히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던 덴탈 관련 기업인데요. 최근에 장기평선 뚫고 돌파하면서 확실한 주도주군의 어떤 주도주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 업종 내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 조심을 해야 되는 종목도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매드팩토 같은 기업은 임상적으로도 그렇고 향후의 기대치도 그렇고 기술적 차트적인 어떤 흐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평선 뚫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쳐다도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기업도 코로나 모멘텀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기대 가치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바닥권에서 올라오더라도 관심을 둬서는 안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넥신도 핵심인 사업 이제 파이프라인이 이제 다른 기업 상장으로
이제 떼어졌기 때문에 네오이민텍으로 이제 떼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에 지금 매력적인 파이프라인이 없다는 측면은 사실상 우리가 투자 가치가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좀 없고 차트도 완전히 모든 메이저 수급 주체가 떠난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온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종목군이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우리가 종목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반도체 업종 내에서 주도주군이 어느 정도 좀 선별됐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을 제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SNS텍입니다. 네, EUV 이제 관련 주죠. 네, 그래서 아직 국산화를 하지 못한 그 블랭크 마스크를 이제 국산화하고 있는 기업인데 거의 이제 국산화의 성공 범주에 들어왔다고 좀 평가되고 있죠. 그래서 가장 국내에서도 가장 빠르고 앞서 있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노광 공정 EUV 이제 부분에서 앞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계속 해나갈 텐데 그쪽에 있어서 최대 이제 주도주군에 포진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 평선 뚫고 올리고 신고가 부근 올리고 수급 구도 자체도 굉장히 우호적이고 역시나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주도주군이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그 업종 내에서 역사적 신고가의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요. 결국은 시장은 엄청 좋다는 겁니다. 네, 시장에 과열은 없다.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 계좌 신고가를 향한 전략에 우리는 몰두하고 매진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으면서 하여튼 한 주 정리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우리가 생각 전략들을 한번 잘 세울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시장이 이제 환경 좋으니까 적극적인 어떤 전략들을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공적인 어떤 투자의 방향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완연한 봄이죠. 여러분의 계좌도 꼭 봄의 어떤 기운을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다음 주 전략 영상 이 정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심박상 또 다음 주에 활기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